최근 김정은이 자신의 모든 지지 기반과 측근들이 있는 평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곳. 이곳은 대체 어디일까요? 김정은의 몸은 평양에 있지만 아마 마음은 24시간 이곳을 향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예요. 과언이 아니에요. 김정은이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곳, 북한의 군수시설의 메카로 불리는 곳, 핵개발 시설부터 ICBM 미사일 기지, 북한 최대의 화약고, 말 그대로 핵보다 더 무서운 그곳, 자강도입니다. 자강도. 요새 같다. 하필 자강도가 북한 최대 화약고이자 이제 마음의 고향이다. 김정은의. 이런 호칭까지 이제 받을 정도면 뭔가 좀 특별한 게 더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 6.25 전쟁 때 아시다시피 이제 그 1950년 9월 15일 날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으로 북한의 보급로를 끊고 치고 올라가면서 그때 이제 유엔군과 이제 우리 측의 목표는 뭐냐면 1950년 올해 안에 끝내자. 압록강, 두만강까지 치고 올라가서 이 전쟁 끝내버리자 했어요. 김일성도 당연히 당황해가지고 평양을 포기하고 어디로 갔냐? 강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강계 정도에 들어가면 첩첩산중이니까 못 찾아오겠지 했는데 미 해병 1사단이라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부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태평양 전쟁 때 우리가 영화로도 알고 있는 오키나와 전투, 그다음에 인천 상륙 작전 다 성공시킨 2차 대전의 영웅 같은 부대야. 미국의 엘리트 부대고. 미국의 엘리트 부대예요. 해병 1사단. 미국 해병 1사단이 봤을 때는 이거 건국한 지 몇 년도 안 되는 약간 오합지졸 군대를 본 거예요. 이거. 그냥 게릴라들 같이. 그렇지. 게다가 또 수도를 또 첩첩산중 저 안에 뭐 강갱만 그대로 옮겼대요. 치러 가자. 가자! 해서 올라갔어. 그때가 1950년 11월이에요. 어디였냐? 지금 그 자강도, 양강도 부근에 있던 장진호라는 호수 부근을 지나가고 있어. 황진호 전투. 맞아요. 마침 그때 이제 중국에서 지원군이 들어오고 이른바 중공군이요. 중공군과 이제 북한군이 연합을 해가지고 네. 미 해병 1사단과 맞서 싸웠는데 예. 처음으로 졌어요. 1사단이. 포위가 돼버린 거야. 미 해병 1사단이. 우리 살아서 빠져나가자 해서 겨우 빠져나간 것이 흥남부두 철수작전이에요. 그 보라가 비날리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지리한 그 휴전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강계를 중심으로 한 지금 자강도 지역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살린 지역이다. 다시 일어나게 된 그리고 세계 최강의 미 해병 1사단도 여기에 들어오다가 망했다. 이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최고의 철옹성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자강도 군사 기지예요, 지금요. 그래요. 이런 역사 흐름이 있죠. 남북의 어떤 그 운명을 바꿔놓은 지역이네요. 그렇죠. 선대들보다 훨씬 더 핵과 미사일이 집착하고 있는 김정일이 그 자체도 이 자강도에 대해서 아주 그 연민을 품고 있거든요. 현지 지도를 처음으로 하면서 첫 연설을 한 것도 자강도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에 자강도 송간, 전천, 영림 일대에 이제 전략군 특구를 이제 건설하게 되는데 여기에 지하 그 미사일 기지를 다 건설해 놓았습니다. 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자강도다 하게 되면 김정은이 아마 자강도를 제1의 군사 수도로 그렇게 꾸리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의 핵시설 바로 희천 하갑입니다. 희천 하갑. 바로 여기가 이제 북한의 비밀 핵시설 중 하나로 추정되는 하갑 지하 시설이에요. 근데 저처럼 아마추어들은 사진만을 봤을 때는 이게 일반 산간 지역 같이 느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핵시설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솔직히 자강도 같이 황항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군사 탐사 위성 가지고도 못 봐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요. 네. 근데 여기가 핵 개발 시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진이 있어요. 자, 이 왼쪽이 이제 2007년도 사진이고 오른쪽이 2021년도 똑같은 지금 하갑 지하 시설 인근에 있는 저수지 사진인데 똑같은 겨울이에요.
뭔가 지금 차이점을 못 느끼시겠어요? 위에 눈이 쌓여 있고 여기는 눈이 오른쪽 안 쌓여 있네요. 안 써요. 호수가 안 얼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저수지 부근에서 지금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뭔가 물이 지금 저수지 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이거. 온수가 나오는 거죠. 맞아. 그때 서균열 교수님이 예. 영변 핵시설을 설명하시면서 뭔가 하신 말씀 기억 안 나세요? 납니다. 뭔데요? 아, 그때 위성에서 잡았더니 온수가 흘러나왔다. 그래가지고 이게 걸렸다. 그러더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라늄에서 이제 플루토늄으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그런 열이 발생을 해요. 네. 그럼 이 열을 어떻게 식히냐? 바로 주변에 있는 물 가지고 냉각수를 이용을 하는데 이 뜨거워진 냉각수를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마침 저 저수지였던 거죠. 야, 지금 그 해빙된 부분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축구장이 1.4배 규모였다고 해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플루토늄이 저 땅 속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바로에 의하면 북한은 이 하갑 지역의 지하 시설을 북한은 1991년부터 이제 이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최초로 이거를 탐지한 거는 1996년. 네. 그 이후에 쭉 조사를 했더니 이 지하 시설 안에서 우라늄 농축 그리고 핵 시설 또 만든 핵무기를 저장하는 그런 용도로 지금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자강도 편을 저희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인데 정상회담 관계자들, 미국 측 전문가들이 북한에게 네. 제일 우선순위 중에서 상위권으로 문제 제기했던 데가 바로 희천이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실무자의 입에서 희천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을 때 김정은을 같이 보좌하면서 따라갔던 리용호, 최선희 등등이 희천이라는 얘기가 나올 줄을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있어요. 진짜 깜짝 놀랐겠다. 미 정보 당국이 야 희천의 하갑 밑에 좀 수상한데? 라는 걸 인지한 시점이 96년도예요. 대략 96년, 97년, 98년까지는 이상한데 하다가 이제 2000년대부터 10여 년 동안 미 정보 당국이 이 희천이라는 곳을 판 거예요. 영변만 본 게 아니라 북한은 와. 영변만 들고 갔는데 미국은 이미 10여 년을 희천을 파고 나서 심려를 받은 확신을 한 거예요. 아마 공개는 안 했지만 미국에서는 이 희천 밑에 지하시설에서 플루토늄을 얼마만큼 생산했는지도 미국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알아? 비핵화의 의지가 김정은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를 미국 입장에서는 김정은 답변만 들어도 단박에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희천이에요. 제가 희천이라는 도시를 이제 대학교 때 실습을 갔었었는데 네. 저기 있는 시설들은 다 군수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강도에 들어가는 입구 도시가 희천시이고요. 그 자강도를 지금 보시면 테두리를 따라 산맥이 쭉 둘러져 있죠. 저 산맥을 따라서 다 군수공장들이 들어서 있는 도시가 그 지역이 자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산기슭에 공장 입구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사실 희천시가 되게 작은 시예요. 근데 희천시를 제가 다 돌아봤는데 핵시설은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얼음이 녹아 있었잖아요. 네. 이걸 들켰으니 이제 앞으로 북한은 해안가에다가 핵시설을 만들지 않을까. 티 안 나게. 네. 화학 물질을 만드는 곳 바로 자강도 만포시의 운하공장입니다. 무슨 공장이요? 운하공장. 운하? 예, 이 핵시설 그 핵포텐 수일 화학 물질 만드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그런 공장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만포 운하공장은 자강도 만포시 남서부에서 한 4.9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산이네, 산. 산밖에 산이에요. 없어요. 산과 돌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야? 자강도 이렇게 생겼어요. 예. 야, 이거 현대미술인 줄 알았어. 근데 추상이네요. 저 공장에는 이제 본부, 지원 시설, 뭐 건전소, 전기 분해동, 생산 공장, 그다음에 혼합 충전 이거 때려. 공장, 탄약 창고 등등등등 네.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벙커하고 또 창고 등으로 이어지는 진입로까지 다 마련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위성 사진에 찍힌 거죠. 대박이다. 야, 이걸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CIA 보고서도 있어요. 근데 앞서 봤던 이제 희천 지역에 비해서는 유사시에 미국이나 우리가 때릴 우선순위는 조금 떨어지는 곳이 이 만포 운하공장인데 절대로 이 운하공장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게 일단 지리적으로 보면 산 사이사이 협곡 계곡 사이사이에 공장들이 막 숨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요격도 어려운 지역인데 그럼 이곳에서 운하공장에서 도대체 뭘 생산해내느냐. 일단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핵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핵물질이 캐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핵물질 득템. 이게 아닙니다. 네.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걸 추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화학 반응과 화학 처리를 통해서 그 핵물질을 추출해내야 됩니다. 그 화학 물질을 핵물질 처리용 시약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그 핵물질 처리용 시약을 생산하는 곳이 바로 만포에 있는
운하기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위성 사진을 통해서 이 지역을 분석했는데 백색의 저 흰색 물질도 보이죠? 이게 일종의 플라스틱 소재로 추정되는 시약톡입니다. 2016년 당시 수십 개였는데 2021년 당시에는 수백 개로 늘어났고요. 2023년 9월에는 아예 추가 창고까지 설치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핵 물질 처리용 시약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건 핵 물질 생산량에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약 생산량의 증대는 곧 핵실험의 양, 핵무기 생산량의 증가분과 비례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운하 공장이 일반 공장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경호가 엄청 삼엄한데요. 그 대공포 부대가 7곳이 저 이제 운하 공장을 감싸고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대공포 부대가 와서 7개가 지킨다? 그러면 일반 공장은 아닌 거죠. 말하자면 일반적인 폭격기나 이제 전투기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방어 체계가 갖춰져 있다. 한 가지 첨언을 하면 우리가 위성 사진을 봤을 때 약간 플랫하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아마 되게 가파른 산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미사일로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들어갔다가 풀업 기동해서 수직으로 꽂아야 되는데 이럴 경우가 좀 어렵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순항 미사일을 사용하는데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대공포나 이런 걸로 요격이 가능하죠. 자, 미국이 감시하는 자강도 비밀 핵시설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직접 핵폭탄을 터트리는 핵실험 장소입니다. 바로 자강도 시중군 무명산입니다. 무명산이요. 무명산. 저기가 무명산이 있는 시중군이 어디냐면은 강계와 만포 사이에 있는 뭐 이름 모를 약간 자그마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무명산이 말 그대로 이제 없을 무 이름 명자.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산이에요. 우리도 무슨 산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냥 무명이다 해서 무명산 된 거거든요. 지금 이 2006년도에 북한이 이제 첫 핵실험을 하겠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그 발표가 나왔을 때 그럼 어디서 핵실험을 하는가? 그 당시 이제 그 두 군데의 후보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어디냐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풍계리 유명하죠. 두 번째가 이제 시중군 무명산 일대예요. 풍계리는 이미 그 핵실험이 실시됐다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무명산 밑에도 핵시설이 있나? 핵실험을 하려면 수많은 갱도를 뚫어야 돼요. 이 밑에도 5개의 갱도를 뚫고 있다라는 첩보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여기가 보통 장소가 아니라 여기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지하 갱도 시설이라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특정해낸 거죠. 지하 핵실험을 하자면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구비돼야 되는데 풍계리 핵실험장을 보게 되면 다 안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세가 굉장히 험합니다. 그리고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구 밀도가 아주 작은 그런 지역을 택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좀 깊고 넓은 그런 지하 갱도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이런 최적의 장소가 이제 풍계리 말고 시중군 무명산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우리 정부가 북핵 대응 TF팀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이곳을 이제 집중 감시했거든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지진 관측소 그리고 휴전선을 딱 따라가서 설치된 무인 관측소를 통해 가지고 이걸 계속 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핵실험을 했다는 특별한 징후를 발견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근데 모르죠. 좀 더 지켜봐야죠.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 실제로 했을 때 이게 관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 집권 초기는 그랬잖아요. 이제 숙청 같은 어떤 강력한 공포를 통해서 휘어잡았다가 이제 또 선물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채찍과 당근을 이제 주면서 길들이고 있는. 야, 진짜 중요한 거다. 똑같아. 중요한 거네요, 이거. 그때도 이제 그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망명했을 때 황장엽 비서가 그 가져온 사진 중에 이제 본인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집 식탁 위에 파인애플하고 망고 뭐 이런 열대 과일이 있는 거. 이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 그냥 보여주려고 한 겁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 노동당 재정격리부에서 정말 그 50명, 100명 핵심 계층들한테는 그게 이제 배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평양에 살면서 우리 집이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고 이거를 즐길 수 있고 이 맛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리스트에 내가 올라 있다는 거. 그렇죠. 김정일이 그 당시에 관리하는 50명, 100명 그 핵심에 있다는 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근데 놀랬다. 이게 진짜 노련한 독재자든 지도자든 그러니까 밀당을 잘해야 돼요. 당근과 채찍.
당근만 계속 주면 나를 물러봐. 채찍만 계속 때려버리면 발랄이 일어나요. 그렇죠. 적절히 이거를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당근과 채찍을 가장 근현대사에서 잘 적용을 했던 인물이 사담 후세인이에요. 이라크에. 후세인이요? 후세인이. 독재자 후세인. 독재자 후세인이. 사담 후세인이 1979년도에 이제 집권을 했는데 이라크 대통령이 됐어요. 하자마자 뭘 했냐면은 모든 국회의원들과 주요 정치인들을 생방송으로 방송되는 국회의사당에 다 불러요. 그리고 부통령이 올라가 68명의 그 이름을 명단을 발표를 해요. 그때 옆에 있던 경찰들이 와가지고 다 팔짱 끼고 끌고 나가요. 생방송 중에. 그 가운데서 22명이 공개 처형을 당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나의 집권에 조금 반대를 했다라고 보이는 반대파들 있지 않습니까? 담배꽁초, 불붙은 담배꽁초를 가지고 눈동자를 찢어요. 그리고 정말로 얘는 본보기를 보여야 되겠다 싶은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대파죠. 돌돌돌돌 이 줄로 묶은 다음에 크레인으로 올려버려요. 가운데는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한 다음에. 그래서 끌어올린 다음에 빵 터트려버려요. 자, 여기까지가 채찍이었어요. 채찍을 너무 세게. 이제 당근 줄 차례예요. 이 유명한 일화인데 독일 명차, 일본 명차 300대를 수입을 해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말 하는 아부꾼들, 자기 정책에 찬성하는 아부꾼들에게 한 대씩 줘요. BMW, 벤츠, 도요타, 특히 기자들이잖아요. 외신 기자들까지도 나에 대한 약간 좋은 기사를 써주면 너 벤츠 안 돼, 너 BMW 안 돼. 이런 식으로 입막음을 해버리는데 이게 효과가 있었어. 우리 20몇 년 동안 사담 후세인의 그 독재에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